안녕하십니까. 시젠 김하늘입니다. 이제는 희망과 부정도 안 하고 그냥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촬영을 하는데 이 생각들을 정리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목적보다도 실제로 제한테 하는 이야기죠. 제가 제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제 생각을 항상 복습하는 효과로 내동매매, 부동매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하는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든 제가 이제 시젠이나 주식을 다시 한 번 더 매수와 매도 관점에서 뭐랄까 이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밤에도 생각이 계속 나고 낮에도 생각나고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젠에 대해서 현재 진짜 좋은 주식인지 한번 다시 재점검을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재점검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밤새도록 생각을 했고 오늘 아침에 생각했는 건데 일단 시즌에는 제일 큰 리스크가 3개가 있었습니다. 3개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일 큰 리스크가 뭐였냐면 시즌이 좋은 주식인 건 맞는데 돈이 많은 주식이고 뭐 어떤 주식이 많은데 저도 이걸 간과한 건데 첫 번째가 아무리 좋은 주식이지만 저점 대비 10배나 올랐답니다. 저점 대비 10배나 넘게 올랐다. 좋은 주식도 저점 대비 10배가 넘게 오르면 다 주식이 어느 정도 빠진다는 그 보통 전문가들, 고수들, 이런 분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시즌에 대해서 이제 조언도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도 조심스러운 반면에 하는 이야기가 시즌이 좋은 회사인 거고 맞고 돈도 많은 회사는 맞지만 저점 대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10배 넘게. 10배 넘게 오르면 일단은 매도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시즌 주식이 이제 10배 넘게 올라서 사기도 그랬지만 지금 13만 원, 12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저도 그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무서웠던 게 강력하게 주장을 못했던 게 이유 중에 하나가 8만 원까지 열려 있지 않았나. 이 8만 원까지 열려 있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진단키트주에 관한 논리였습니다. 액세스 바이오도 그렇고 수젠텍, 뭐 바이오니아 다 마찬가지지만 고점 대비에 보통 4분의 1 토막 났었어요. 4분의 1 토막. 62,000원까지 가 있었는데 이게 12,000원까지 떨어져 있었죠. 이거는 뭐 최소 5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도 넘게 났네요. 액세스 바이오는. 그리고 수젠텍도 제일 고점 대비 저점이 65,800원. 저점은 13,250원. 거의 이것도 4분의 1 토막 넘죠? 5분의 1 토막 정도 되죠. 5분의 1 토막. 그래 다 이래 돼 있지만 시즌만 이 조사해보 뭐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 4분의 1 토막 이상 났었어요. 반의 반 토막 이상. 근데 시즌만 이게 고점 대비에 12만 원이 고점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3분의 1도 안 했어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긴 한데 완전한 3분의 1 토막이 날락하면 10만 7천 원 정도? 10만 7천 원, 10만 8천 원까지 내려왔어야 되죠. 10만 8천 원까지 왔어야 되고 또 그리고 조심스럽게 4분의 1 토막이 날락을 하면 8만 원까지도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월봉 대비 121선이 실제로 8만 원까지 열려 있었죠. 거의 8만 9천 원까지도 열려 있었고 그래서 저도 여기 대해서 이제 조금 매수를 더욱더 긍정적인 생각을 했지만 불안한 마음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즌에 대한 리스크로 두 번째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진단키트주들이 포스트 코로나는 곧 끝날 것이다. 코로나 테마주 이제 끝이다. 코로나 이후에 진단키트는 더 이상 안 팔릴 것이다. 주가는 선방연되니까 지금 현재는 뭐 돈이 있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앞으로 돈을 많이 못 벌 것이다. 많은 바이오 섹터 주식들이 지금은 적자고 돈이 없어도 앞으로 많이 벌 거라는 그 기대 심리에 주식이 올라가는데 시즌은 이제 역행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고 세 번째 시즌에 대한 리스크는
이 공매도 세력에 대한 공매도는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주식에 공매도는 있을 수 있고 공매도가 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공매도 세력에 대한 주가 방어에 대한 전문 경영인들의 부재, 시젠 천종윤 대표님이나 임원들, 그리고 그 욕 나오는 진짜 쓰레기 같은 IR 팀들, 이게 시젠에 대한 세 번째 리스크입니다. 이 3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어 가지고 저도 시젠이 좋은 주식이라 하고 진짜 좋은 주식인지 알지만 그 이 세 가지 부재가 있으니까 확신을 못 하고 뭐 전재산 몰빵 못 하고 뭐 대출 더 받지도 못 하고 사채까지 걸어서 하지는 못 하는 거죠. 물론. 근데 이제 그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제가 다시 한번 재복습을 하는 단계에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했던 고점 대비 10배까지 올랐다. 이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10배까지 올린 걸 지금 저점을 보여줬어요. 저점이 지금 11만 9천 원으로 저점을 이제 확인했죠. 11만 9,600원 확인하고 이제 다시 11만 9,600원으로 이제 안 갑니다. 뭐 10만 원, 9만 원, 6만 원, 뭐 8만 원까지도 없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게 저점 대비 뭐 누가 뭐 시즌이 뭐 좋은 주식이다 했을 때 와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뭐 지금 아니다. 이런 거는 안티들이고 다 이제 끝났다. 그 사람들도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저점 바닥을 확인을 해줬고 바닥 대비 이제 16만 9천 원 이 가격대는 뭐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적당한 가격이고 여기서 이제 저가인지 고가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그냥 제 심리 상태로는 현재까지는 뭐 중간 5대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기울어진 건 앞으로 호재 소식에 기대했을 때는 지금도 많이 저렴해 보인다, 싸 보인다고. 장기로는 저렴한 게 확실합니다. 중기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단기 내일이나 모레 다음 주 중으로 가격을 봤을 때는 한번 좀 내릴까 왔다 갔다 한 그게 한 5대5라는 겁니다. 네. 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이제 첫 번째 리스크는 사라졌고 두 번째 리스크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뭐 골드만삭스가 뭐 2021년 4월 달에 코로나 종식이 될 것이다. 여행도 가고 뭐 이제 이런 뭐 코로나에 대한 뭐 생각은 잊을 것이다 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좀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결과론적으로는 헛소리죠. 네. 지금 현재도 뭐 4차 팬데믹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백신의 부작용, 아스트라제네카 뭐 혈전에 관해서 또 논란도 있고 또 국내에 600만 병분이라는 양생 백신도 혈전의 우려라고 뭐 오늘도 뉴스에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백신 부작용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아직까지 많은 나라에 코로나에 대해서 뭐 우려가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6, 700명 다시 뭐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이제 한쪽에서는 희망적인 좋죠. 코로나가 종식되고 좋은 세상 여행도 가고 이런 게 희망적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 면에서는 어두운 음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는 아직 우려가 있다. 그리고 뭐 충분히 시제는 한 단계 더 발전된 회사로서 다음 스텝이 있죠. 뭐 암진단 키트도 뭐 개발한다 가라죠. 그러면 뭐 대박이죠. 뭐. 실제로도 단기적인 호재로는 뭐 자사주 매입가, 분기 배당, 그리고 뭐 코스피 이전까지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호재가 있고 중기적으로는 뭐 M&A도 있죠. 우리 충분히 뭐 현재도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회사, 진짜 국내 최고의 회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리스크는 없어졌다고 또 판단되고 세 번째 시즌 전문 경영인의 부재. 천정윤 대표님 저도 욕도 많이 하고 뭐 우리 IR 팀에 뭐 유부장 뭐 그리고 또 많죠. 뭐 정말 그 저희들도 뭐 실망도 많이 하고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부재인데 이 요번에 그 무상증자 타이밍 이걸로 모든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저도 단타꾼들도 솔직히 저는 제가 그만큼 한 달 반 동안 한 달 뭐 보름 정도 가까운 시간 동안 노력을 하고 익혔던 걸 놓쳤을 만큼 단타꾼들도 접근을 못 했을 거고 또 동시에 이 기존 장기 투자인 주주들만 이 혜택을 받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 타이밍이라든지 앞으로 들어올 이걸 충분히 잘했다. 천정린 대표님이야
임원들 뭐 그동안 뭐 미워 보이던 IR팀까지도 이뻐 보이는 효과가 충분히 나왔다 해서 이 실제로 시즌에 대한 3대 리스크 저는 가감하게 모두 다 종식이 됐다. 이제 앞으로 좋은 날만 남았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저도 시즌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이제 한번 손절을 했던 사람이 재매수가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걸 이겨내고 들어가려고 지금 이제 노려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뭐 솔직히 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지만 저도 시즌에 찬티고 시즌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시즌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제가 공부를 했고 그래서 다른 오해는 마시고 실제로 제가 시즌을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인 가격 차근차근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13만 원 때가 오면 사겠냐? 풀 매수합니다. 풀 매수. 오지도 않겠지만 14만 원 저는 안 온다고 봅니다. 14만 원 안 옵니다. 뭐 전쟁이 일나든지 진짜 뭐 저 시즌 회사에 불이 나도 안 올 겁니다. 왜 불이 나도 안 오냐면 불이 나면 하재보험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재보험도 다 되고 뭐 떨어지지도 않고 악재가 뭐 있을 수가 없고 뭐 코로나 잠시 다 끝난다고 해도 뭐 시즌 정도의 회사는 뭐 그렇게 크게 뭐 하락하지도 않고 지금은 봅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제 바라는 저 금액대는 15만 원 오면 매수를 하겠습니다. 근데 15만 원도 솔직히 제 바람이고 16만 원도 지금 안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공매 세력들이 지금 뜨거라 하고 있거든요. 좀 많이 놀랬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제 오늘로 지금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굉장히 예쁩니다. 예쁘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앞으로 뭐 호재만 남아 있고 제한테는 안 됐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소식. 그래서 저도 16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한번 재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는 제 말고도 많은 뭐 기관 외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16만 원, 15만 원 정도 되면 밑에 살라고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제 지표를 삼아서 알아주시고 근데 반대로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매수 고수분들은 고점에 올랐으면 매수를 한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14만 원 기회는 안 줬습니다. 14만 원의 매수 기회는 안 주고 바로 갭 상승으로 16만 원부터 날아간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떨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14만 원, 15만 원 때는 어떤 계리층이 비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는 일반인들도 개미들도 없고 산 일반인들도 없는 가격대인 거죠. 1년 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현재는 없는 가격대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16만 원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또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는 몰라도 한 주씩 매수해 볼 생각도 좀 있습니다. 16만 원부터는. 이상 시즌에 대한 저의 잡생각, 제한테 하는 얘기 이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